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방입니다. 4월은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달이죠. 그야말로 분양시장의 비수기가 긴 겨울의 동면에서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벚꽃이 여의도에 술을 놓고 있더군요. 벌써 꽃잎들이 눈발을 날리고 있던데요. 무슨 말입니까? 지고 있다는 거죠. 거무튀튀한 색깔로 조금씩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의 분양을 봄분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머쓱한 부분도 있죠. 차라리 4월을 상반기 분양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어울릴 듯 합니다. 왜 상반기라는 말이 중요하냐? 예정되었던 대규모 분양단지들이 서서히 꿈틀대면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은 1,000가구 이상의 분양단지들이 속속 출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4월에서 6월 전국 181개 단지에서 약 11만 8천 가구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됩니다. 와, 새 아파트는 하늘의 별처럼 내 머리 위에서 유성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내 집은 어디 있는 거야? 통계 수치가 때론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와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수치는 곧 나의 당첨 확률이 다운이 아니라 업될 수 있는 기회의 지렛대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만 느낀다면 청약은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통계 수치를 보면서 상대적 확률치가 확 올라간다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유인즉슨 내가 이렇게 많은 수치들 가운데 당첨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간다는 셀프 동기부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중에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는 총 49곳입니다. 가구 수로는 5만 8천 가구 정도 되죠. 전체 분양 물량 11만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2021년이 특별한 건 바로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쏠려 있다는 점이죠. 이유는 작년에 건설사들을 한 번에 겨울 왕국이 되게 했던 주택법안, 바로 민간 분양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전격 적용이 된다는 발표와 함께 작년에 분양을 하려 했던 대규모 단지들 물량이 법안의 시작과 동시에 개눈 감추듯 자취를 감춰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정착된 지 대략 8개월이 지난 이후 올해 상반기부터 돌려놓았던 분양 물량을 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분양가 상한제 경험해보니까 쏠쏠해요. 생각보다 건설사를 잔뜩 긴장시킬 만큼의 가격 쇼크는 거의 없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후려치는 분양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되레 공시가가 높아지는 바람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도 찔끔찔끔 오르기 시작했죠. 이것 때문에 청약자들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앞으로 올라간 공시가의 영향을 분양가가 얼마나 흡수할지가 관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가 분양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어요. 서둘러라, 물 들어올 때 노젓자, 그렇게 등 뒤로 숨겨놓았던 분양 물량을 급히 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중에서도 1,000가구 이상이 되는 단지가 49곳 정도가 될 정도로 빅2과 같은 단지들이 많은데요. 왜 대단지여야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가격 상승률 때문입니다. 일단 단지가 1,000세대를 넘어가면 질주 본능이 시작됩니다. 덩치가 큰 차 출발할 때는 급가속을 못해요. 근데 일단 가속이 붙어버리면 모든 걸 집어삼킬 정도로 질주하게 되죠.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옆을 지나가기라도 하면 승용차가 휘청거리잖아요. 그 정도로 빅 사이즈는 일단 가속 상태에 들어가면 멈추기가 힘이 듭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20년에 분양한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 매매가 평균 상승률이 75% 정도였어요. 주변 시축 아파트 평균 상승률이 60% 정도인데 이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이유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단적인 예를 들자면 수원 영통구에 있는 이편한 세상 광교 1,900가구 대규모 단지인데요. 전용 119제곱이 1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레미안 광교 600세대 정도 되는 단지인데 11억에 거래가 됐어요. 아니, 같은 동네 아파트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매수자들은 대단지를 선호하는 성향이 뚜렷해서 5억이 비싸도 그곳을 선택했다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왜 대단지가 좋으냐? 일단 대단지는 그 지역의 입지 판도를 바꿔버립니다. 소규모 단지는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서면 그만큼의 가치적인 대우는 받지만 입지 판도를 바꿀 만한 힘은 부족해요.
1000세대가 넘는 단지들은 입지가 꿀꿀해도 일단 들어서면서부터 그곳을 꿀꿀한 곳이 아닌 꿀이 떨어지는 꿀단지로 만들어냅니다. 그냥 입지 판세를 완전히 뒤바꿔버리죠. 심지어 그렇게 부르고 외치고 지르기까지 하는 GTX 라인까지 끌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지는 기존 낙후된 인프라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허리케인의 힘이 있죠. 그래서 대단지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표적인 대단지들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둔촌주공 빼놓고는 진행이 안 되겠죠? 총 12,032가구, 단군 일의 최대의 재건축이라는 말이 결코 나일론이 아니었다는 사실 숫자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둔촌주공의 존재만으로도 그 근방 강동구 쪽은 완전히 드보르작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규모 단지 매매가 상승률 기록 75%가 아니라 750%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단군 신화로 비유되는 재건축. 그만큼 모든 면에서 최초이면서 최고일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다음으로 방배 5구역, DH방배라 불리죠. 가구 수만 해도 3080세대 규모. 둔촌주공 제외하면 이건 어마무시시한 숫자죠. 가뜩이나 이수, 내방, 사당, 방배라는 4개의 지하철 꼭지점에 둘러싸인 요지 중의 요지인데 이런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다는 건 이곳을 더 이상 어떻게 더 첨예한 도심으로 바꾸란 말이야 라는 의구심이 생기죠. 그래도 바뀝니다. 방배가 강남에서는 막내측에 들어가서 아직도 잠재성이 많은 지역이죠. 모든 정비 사업 과정이 순탄한 상태고요. 올 11월에 분양시장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방배 DH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강남이지만 깍쟁이 같은 물량이 아닌 푸짐한 시골 인심 같은 물량을 가진 아파트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이 4구역, 가구수가 2356세대입니다. 이곳 역시 쏟아낼 물량이 엄청난데요. 지하철 석계역과 돌고지역 더블 역세권, 장이 뉴타운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가성비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고바위가 많은 이곳에 주변 호재가 거의 없을 것 같은 편견을 여지없이 깨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로 GTX까지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됐으니 그 누가 장이동 주변에 이런 호재가 있으리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그렇게 집단 빌라촌으로 좁디 좁은 거미줄 같은 미로 속에만 갇혀 있을 것 같았지만 역시 이름대로 장하고 위대하구나 장위. 서울 청약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줄이야. 장이 뉴타운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가격은 낮게, 규모는 크게, 가치는 높게, 삼박자 잠재성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곳입니다. 올 상반기에 장이 10구역과 함께 손잡고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대조 1구역, 은평구의 정비사업구역이죠. 이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량은 2451세대, 엄청난 규모. 은평구가 금평구로 바뀐다는 말은 바로 이런 대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 주변 인프라는 급속도로 변하게 되죠. 대조 1구역은 연신내역과 불광역, 더블 역세권역인데 이것도 모자라서 연신내역으로 GTX A 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명 갈대불이라고 하죠. 가련, 대조, 불광, 정비구역 3인방이 거의 이 지역의 입지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중이라 은평구는 향후 갈대불의 진정한 파이어를 경험하게 될 듯합니다. 대조 1구역은 8월에 분양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조 1구역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원석을 다이아 반지로 격상시킬 입지의 세공업자. 대조 1구역의 등장으로 주변 은평구는 다시 한번 재평가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문 1구역, 가구수가 무려 3096세대, 이곳 역시 대단지 규모, 신이문역과 외대암역 더블 역세권, 10분 정도면 청량리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KTX, GTX, BC를 만날 수 있죠. 왜 이문 1구역이 주목받고 있는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문 1구역은 올해 7월에 분양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곳 역시 장유동처럼 고바위가 곳곳에 악마의 발톱처럼 숨겨져 있기 때문에 불리한 요소가 있어도 하등의 가치 상승에 지장이 없을 듯합니다. 이문 3구역과 더불어 주변 인프라를 확 바꿔버릴 것이 확실하죠. 이문 1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동대문의 실크로드, 이문을 거쳐야만 서울의 핵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각이 있는 입지를 가지는 곳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수원에서 분양하는 권선 6구역 총 2178가구 매교역 초역세권입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역만 가깝게 붙어있는 곳이 아니라 붙어있는 매교역이 수원역과 너무나 가깝죠. 수원역이 왜 중요한가? 여기서 GTX C노선이 들어와. 참나 G노선이 아니면 얘기가 안 되네. 이렇게 대규모 단지가 초역세권에다가 GTX까지 겸비하게 되면 거의
팔색조에 가까워지는 거죠. 덩치가 크니 주변 인프라도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어들어올 수밖에 없죠. 점점 매교역 중심으로 인프라 조성의 첨탑들이 번쩍번쩍 빛나게 될 겁니다. 계속되는 분양 지연으로 청약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지만 6월에는 분양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권선 6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마이다스의 손, 얘는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된다며 권선 6구역과 가까울수록 입지는 더욱 예리한 각을 잡게 될 것입니다. 곧 권선 6구역이 입지 본자라는 얘기죠. 다음으로 평택 지제역 자이, 이곳은 1052가구 물량을 쏟아냅니다. 평택은 지제역이 코어라고 할 수 있죠. 전 지역이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래도 눈에 띄는 변화는 지제역 쪽이 제일 다이나믹합니다. 이곳은 SRT와 1호선 환승역 지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발 KTX 직결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대규모 단지의 파워는 더욱 주변 인프라를 기름지게 할 가능성이 높네요. 이곳은 4월에 분양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평택 지제역, 한마디로 말하자면 평택의 코페르니쿠스 전환, 평택의 중심을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지제역 쪽으로 모든 입지는 깨알같이 재편성될 듯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단지는 돌풍이 일어나도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정말 지붕을 날리고 나무를 꺾는 진짜 몸으로 휘청거리면서 느끼게 되는 입지 태풍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상반기에 분양시장에 나올 이곳들에 대해서 주목하시면서 청약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